자, 이제 토트넘 첼시 경기에서 이제 파장돼서 이거는 저는 뭐 탈곡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케인이 안 좋아요. 무거워 보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가 아는 그 민첩한 케인은 아니에요. 네. 장점이 좀처럼 안 나오고 오늘 새벽 경기만 따져봤을 때는 해리 케인에게 좀 다른 롤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경기만 가지고 뭔가를 다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최근의 경기로 봤을 때 해리 케인의 베스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ECC 중계 좀 후유증이어서 그런지 네. 뭔가 몸이 무겁다는 표현을 라이브 카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이브 엄청 카드, 고급 역할 갑자기 라이브 카드 케인을 보는 느낌? 그래야 왜 이렇게 빡해 약간 이런 느낌. 케인이면 21 토치 케인. 그죠. 토치 케인이 진짜 좋잖아요. 내 뽑았던 거 아니야? 맞다. 그래, 토치 케인 뽑았잖아. 그렇습니다. 그 케인 쓰다가 갑자기 라이브 케인 쓰는 느낌. 맞아. 손흥민은 어제 내가 들어갔는데 나도 버릇이 돼가지고 뿅뿅 저거 훈련 코치 달아가지고 그렇죠, 침패침이야. 네. 버릇이 좀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무득점의 2연패입니다. 좋지가 않고 토트넘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중간에 이 컨퍼런스에서의 경기를 빼고 리그만을 놓고 본다면 그 전에 사실 3연승을 할 때도 경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이 감독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얘기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걱정했단 말이야.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그게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에 순간적으로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딱 지금 8월 성적, 9월 성적에서 나왔죠. 수정궁전에서 3대0으로 끌려갔던 거,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그래 상대가 첼시니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잖아 이번에. 그쵸.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중심에는 역시 중요한 건 공격수들 쪽에서 골이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해리 케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해리 케인은 이 경기 스탯이 이렇거든요. 요번 경기 스탯이 이런데 기대 득점이나 슈팅 수가 해리 케인이 원래 이렇게 낮지 않은 선수예요. 케인은 그래도 경기당 슈팅을 이것보다 한 2-3배 정도는 항상 한 경기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 케인의 장점이 결국 그거잖아요. 슛이야. 각도가 없을 때도 일단 때려요. 네, 그리고 그 슈팅 굉장히 강력하죠. 그 슈팅력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동안 케인을 칭찬했었고 케인에 의해서 변칙이 나오기 때문에 팀의 공격이 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슈팅 2개는 이거는 케인의 몸이 무거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케인이 슈팅할 환경 자체를 누누 산투의 팀이 만들지 못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뒤에 얘기하겠지만 과연 그러면 이것이 케인만의 잘못인가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갈래를 나눠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케인 폼 자체도 사실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기록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록뿐만이 아니라 옵타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15-16 시즌 이후에 PL 4경기 출전해서 득점이 안 나온 게 15-16 시즌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럼 6년 만이야. 그렇죠. 6년 만에 안 좋은 기록이고 이번 시즌에 슈팅이 4개밖에 없다. 이거는 본인의 폼 플러스 이따 이야기할 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스코카에서 아스피, 티아고 실바, 마르코스 알론소가 상대 진영 박스, 그러니까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 5번 가져갔을 때 케인은 2번밖에 못했어. 이것도 문제다. 박스 한 터치 2번은 좀 심각하네요. 아니 아까 슈팅이 2번이었는데 네. 박스 한 터치도 2번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박스 안에서 이 선수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치. 그 위치 자체를 배려받지 못했다는 걸 뜻하고, 그러니까 기회 창출도 0번이고 볼 경합 성공을 5번 했다지만 실패도 7번 이런 걸 보면 케인의 몸도 무겁지만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다. 둘 다 안 되는 거. 우리가 둘 다 지금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로이킨도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케인의 폼이 좋지 않은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름 이적 시장에 해리 케인도 지금 정신없는 여름을 보냈잖아. 그렇죠. 분명히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 여파 때문인지 유로 조별리그 동안에는 안 활약이 좋았잖아. 안 좋았어요. 몸이 되게 무거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서부터 폼이 좀씩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환경 플러스 유로를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 맞죠. 결승까지 갔으니까 그 부분까지 치르고 왔다는 데 있어서 프리시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해리 케인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잔류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싱숭생숭한 마음이 완전히 다 가라앉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건 해리 케인이 가장 좋았을 때보다 최근에 보면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하는 선수라는 게 아니라 좀
부상들. 그쵸. 시즌 중후반부에 있었던 부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해리케인도 조금씩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시즌마다 부상이 계속 있어 왔었죠. 네. 이게 결국 몸에 부하라는 게 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기 소화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파트라면 팀적인 파트에서 어제 경기,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일단 손흥민을 전방위적으로 두고 네. 그 다음에 로셀소와 함께 그 밑을 받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건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PL 초반 4경기에서의 여러 가지 기록이 안 좋단 말이야. 다 이거는 누누에 문제가 있어요. 이 누누 산투의 어떤 문제점이 결국 원톱 공격수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죠. 예. 기본적으로 라우리 메네스를 우리가 예시로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리 메네스가 물론 지금도 라우리 메네스는 좀 너무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부상 여파 때문에 문전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일단 내려와서 좀 더 경합을 피하려는 어떤 의도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배제하고 누누 산투 때 보면 일단 원톱 공격수가 진짜 좌우로 U자를 반대로 이렇게 U를 반대로 나눈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펼쳐가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숫자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족해지죠. 그래서 울브스가 누누 산투 때 역습 이외의 지공 상황에서는 유독 좀 뭔가 공격이 안 풀리는 느낌이었고 지금의 케인 동선도 원래도 이 선수가 내려오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뭔가 중앙 쪽에서의 패스 길이나 어떤 연결을 팀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볼 받으려면 원톱 공격수가 고립 안 되려면 일단 내려와야죠. 그렇지. 내려오니까 박스 안 터치가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고 또 박스 안에 남아서 볼을 잡으려고 해도 상대가 에어싸고 중앙 쪽을 뭔가 연결해 갈 수 있는 빌드업의 루트 자체를 누누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팀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모두 측면 쪽으로 너무 흩어지고 원톱 공격수는 고립이 되니까 박스 안에 머물면 터치를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박스 안 터치가 적은 것들 슈팅이 나오지 않는 것들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 미리 일단 문제를 짚어보자면 원톱 공격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별개로 첫 번째 문제는 빌드업입니다. 그래. 빌드업이 첫 번째 문제예요. 빌드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을 뚫지 못하고 너무 측면 쪽으로만 벌어지죠. 상대 압박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채로 측면 쪽으로만 몰리니까 측면 자원의 개인 기량이 아니면 빌드업이 안 되고 안 돼. 진짜 그래요. 제가 볼 땐 손흥민 선수 측면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갈수록 운반으로서의 부담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누누의 팀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빌드업이 안 되니까 원톱 공격수에게 누누가 어떤 지시를 내리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고립을 피하려면 박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빌드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케인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무리뉴 감독이 공격수를 아주 공격적으로 잘 이용하는 타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갑자기 헬라스 베로나에게 졌더군요. 근데 물론 지금 로마에서 사실 지기는 잘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토트넘에 있었을 시절에 케인과 손흥민을 잘 조합해서 케인의 도움왕 득점왕을 동시에 하는 것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감독도 밸런스를 뒤쪽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에게는 좀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어떤 좀 그런 부분이 맡기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출중한 공격수들은 그걸 해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저는 이거에 적합한 예시가 래시포드 같은 선수에 좀 있다고 봐요. 어려움이 좀 있거든. 그렇죠. 공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힘을 주게 만드니까. 근데 또다시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 역시 공격수들에게 공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이 선수들이 본인들의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감독이 아니야, 누누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팀들이 바보냐? 케인이랑 손흥민이 위협적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이 되면 당연히 견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견제를 당하는 와중에 그 견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히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감독인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손캐 조합마저도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나이가 이들은 각각 잉글랜드 대표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함에 시달리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하가 가해지고 상대의 견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소니 9이고요. 케인이 93이에요. 그렇죠.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케인이 이 다음에 요 시리즈 끝나고 그래 만약에 이적을 도모한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해랑 달라. 달려드는 팀들도 다를 것이고 얘기되는 가격도 다를 거야. 그거는 뭐 계약 기간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는 나는 좀 그래서 파라티치가 정말 이번 여름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성과를 냈죠. 네. 근데 누누는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퍼스트 픽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감독 후보군들이 있었잖아.
뭐 저기 플레이크도 있었고 한지 플레이크, 뭐 가투스도 얘기 있었고, 나겔스만도 네. 있었고 뭐 콘테 얘기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고 그다음에 폰세카 얘기도 있었고. 음. 근데 결국에 그러다 이러다 저러다 말다 하다가 누누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결국 누누 선임할 때 파라티치가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티치가 이적 시장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나름의 성과도 냈지만 누누 선임에 대해서 나중 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긴 또 그런 뭐 그 얘기가 있긴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맨데스 라인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뭐 그 내부적인 거는 우리가 다 할 수는 네. 없겠지만 누누 선임은 글쎄요. 그렇죠. 아직도 시즌 초반이라 진짜 누누 선임해놓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마이너스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려했던 점이 너무 그대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토트넘 얘기를 하면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왜냐면 어제 로셀소도 별로였고요. 델레알리도 안 좋았어요. 운동별로 열심히 뛰더라고요. 운동별 열심히 하려고 네. 그랬고, 근데 뭐 수비진은 어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아주 뭐 에메르송 로얄도 열심히 했고, 그쵸. 근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다 귀결되냐면 다 결국엔 누누 얘기야. 아스날도 막 얘기해요. 근데 결국엔 그러다가 아르테타 뭐하냐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자, 수비진 고평가를 받고 공격진 저평가를 받는. 얘기했었잖아. 근데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게 진짜 그렇게 되올 줄은 몰랐네요. 네.